제가 또 금속으로서 여기는 얇고 여기는 두텁게만 두터운 형태가 뭐가 됐든 추가하는 행위겠죠. 만들면 전기나 열, 냉기를 이쪽으로 옮길 수 있다고 한쪽 방향으로 전기를 유도할 수 있다는 여기는 얇고 여기는 두텁게 하면 이쪽으로 전기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여기다 추가로 두꺼운 부분에 이게 펠티어 소자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추가로 연구 자석을 배치를 해주면 오히려 그 촉진이 되어서 전기, 열, 냉기를 그쪽으로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열을 이쪽으로 옮기는 데 사용하거나 또 이쪽을 반대로. 그러면 이게 소재에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 전기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고무도 되고 플라스틱도 되고 금속 소재도 되고 전기를 걸어주지 않아도 열이나 전기나 열, 냉기가 그쪽으로 흐르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전기를 걸어주면 약간 더 촉진이 되죠. 전기를 덜어주면은 이쪽으로 열을 확실히 전염이 이렇게 전염을 시키고 그쪽으로 바꿀 수 있고요. 펠티어 소자 여기다 연고 자석을 추가로 하나로 딱 결합을 이렇게 하나를 넣어주면 좀 더 강하게 그쪽으로 열을 뺏는 현상이 급격하게 전기가 그쪽으로 빠르게 흐르게 됩니다. 이런 것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으로 이제 전류의 방향이 바뀌고 열의 방향이 이렇게 이런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를 안 가로주더라도 전기나 이렇게 두께를 따라서 전기나 열, 냉기를 좀 더 그쪽으로 확실하게 빠르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여기는 평판, 여기는 두껍게 만든 것 같아요. 연고 자석을 결합한 것 연고 자석을 여러 개도 많이 배치하면 더 그러겠네. 그럼요. 연고 자석이 두꺼울수록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금속이 두꺼울수록 확실하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이론을 PM 반도체나 펠티어 소자나 다른데 이 기술 원천 기술은 적어서 산업장에 쓰일 때가 워낙에 많아서 모터다. 그럼 모터 이렇게 구리를 감아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고 자석을 이렇게 구리를 서로 굵기가 되는 구리선들을 딱 감아놔요. 여기다가 약간 대남 매듭구조 마디구조처럼 해서 이렇게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 카펫이다가 되어 파워 있게 돌아갑니다. 또는 거기다가 이런 것을 금속 조각, 금속을 전도체로만 사용하지만 붙여주면 몇 개를 전기가 축적되어서 파워 있게 돌아갑니다. 근데 이걸 한 면에만 붙여주잖아요. 원하는 쪽으로 한 면에만 쭈르르 붙여주면 그쪽으로 전기가 저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평판 두껍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평판 두껍일 때 두꺼운 쪽으로 이게 전도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회전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딱 돌려주면 반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연구 자석을 이렇게 결합을 시켜 놓지 않습니까? 모터에다. 그럼 연구 자석 결합시켜 모터 이제 회전을 하게 되는데 연구 자석의 두께를 틀리게 해도 한쪽으로 방향을 그럼요. 연구 자석을 두께를 이쪽은 얇게 이쪽은 두껍게 하면 그쪽을 전류에 회전하는 방향을 바꾸거나 또는 이거를 얇게 하고 이쪽으로 두껍게 하면 회전하는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추가로 이 두 개가 연고 자석이 있을 때 똑같은 두께고 추가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연고 자석을 이따 배치했다가 회전해 갖고 이쪽으로 오게 하면 전류의 방향을 바꿀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모터의 파워를 갖다가 좀 더 강하게 만들려면 연고 자석을 두텁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연고 자석을 한 겹이 아니라 여러 겹 또는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가거나 연고 자석 자체의 능력을 세게 해주는 거죠. 또는 입자나 가로 구조에서부터 대중소로 들어가고 유리석형 코팅제 사람 유리막고를 넣어서 제조합니다. 그러면 연고 자석을 추가로 이것을 갖다가 짜잘한 놈이라도 한 겹 이렇게 놨잖아요. 이게 한 덩어리가 이렇게 모터를 구리코일을 감는 회전축을 감싸가지고 돌아가게 될 때 약간 떨어져 가지고 이게 모터를 하나 더 연구 자석을 위에다가 양쪽으로 배치해 놓으면 파워가 세지겠네? 그럼요. 파워가 세집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에도 모터가 이게 약간 연구 자석이 두터울수록 또 파워가 세진다는 이론을 받아들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어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가 흐르는 곳에 연고 자석 플러스 구리 코일을 갖다가 안에 놓으면 거기서 전류가 통과를 하면서 파워업이 됩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연고 자석 플러스 금속 코일을 해가지고 파워업을 시키는. 원래 이제 드리는 전기는 10인데 12, 3, 13, 14가 생산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수없이 배치해서 전기 생산 구조로도 만들 수 있겠고, 그럼요. 전기를 갖다가 100개 설치해서 전기 생산 구조로도 1000개 설치해서 전기 생산 구조로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을 시키지 않아도 전기가 업되어서 갑니다. 그렇게 해서
발전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거를 갖다가 10개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럼 언어프식으로 한 개 쓸지, 두 개 쓸지, 세 개 쓸지, 네 개 쓸지, 10개 쓸지 해서 전기를 이렇게 틀리게 파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데다가도 이렇게 어떤 전기 전도처로서 이렇게 모터의 종류자를 70m 구리 코일을 감아서 쇼트가 일어난다 그랬죠. 전기 전도도가 틀렸어. 이걸 구리바에다가 구리바에다가 코일을 감는 방식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금속 콘덴서로 만들 수 있고 거기다가 연고자석 플러스 구리 코일 형태를 같이 결합해 주는. 그러니까 금속 덩어리, 연고자석, 코일 이 부분을 같이 결합하는 형태가 배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에 이렇게 자동차 2차 전지의 흑연제 하나로 만든도로 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흑연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여러 겹, 수십 겹 형태로 수백 겹 형태로 들어갈 수 있다. 입자나 가를 구조에서부터 대중소로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여기다가도 유리석용 코드, 여자랑 유리막 코드를 넣어서 제조할 수 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는 건전지에도 탄소봉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개를 많이 배치하고 그 밑에다가 그렇게 사줘도 제 기술입니다. 그 밑에다 연고자석 플러스 구리 코일을 갖다가 넣어주는 형태가 되면 전기가 보다 업되어서 저장이 됩니다. 전기가 이렇게 흐르는 동안 여기서 전기가 마저 생산해 가지고 좀 더 많이 이렇게 되죠. 또는 이걸 자체를 그냥 이런 건전지인데 전기를 걸어주면 연고자석과 구리 코일이 있는 형태의 모듈을 5개, 10개를 넣어주면 전기가 흐르면서 그냥 전기가 자동 생산돼요. 그것이 회전하지 않아도 자동 생산되어서 이쪽으로 전류를 뽑아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건전지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고, 그런데 배터리. 그리고 이렇게 자동차의 2차 전지를 10개로 만들어주거나 분할해서 5개로 만들어주자. 겹벽 처리해서 냉난방 해주자. 겨울에 이렇게 추우면 난방, 이게 더우면 냉방. 이것은 현대기아차에서 갖다 쓰시더라고요. 이것은 제 기술입니다. 5개나 10개로 8개로 분할해서 언어프 구조를 가지게 되고 겹벽 처리를 해갖고 하나 문제가 있으면 전기와 산소를 차단시키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도 현대기아차에서 하시더라. 헬리콥터는 비행체의 프로펠러 양쪽에 틀린 연료수를 둬서 조향하는 기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현대기아차에서 무단으로 쓰시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자동차 2차 전지가 됐든 이렇게 납축 전지가 됐든 뭐 5개나 8개로 분할했다 합시다. 또는 파워뱅크 8개 또는 기타의 뭐 어떤 1차 전지, 2차 전지 상관없이 10개짜리로 일단 해놨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다 전선을 각각 연결하면 충전이 빨라질까 안 빨라질까? 빨라지겠죠. 그러면서 언어프식으로 해서 1개에서 갖다 쓸지 2개에서 할 때 10개에서 갖다 쓸지 전기량을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쓰시는데 어떤 CPU라든지 반도체의 명령 구조, 기판을 움직이는 명령 구조에서부터 여기서 몇 개에서 갖다 쓸지 해서 전기량을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A사례에도 앞으로 모든 방산 기술은 이것 다 무조건 쓰게 되어 있습니다. 휴머나인 로봇이나 로봇 가운데도 배터리가 10개 있다. 물론 수천 개도 있을 수 있겠죠. 각각 부위별로 담당하는 그런 배터리가 있어서 몇 개에서 갖다 쓸지라 전기를 틀리게 왼쪽에 어느 정도, 왼쪽에 10, 여기서 오른쪽에 20, 왼쪽에 10, 오른쪽에 40 이런 식으로도 줄 수 있다는 거죠. 부위별로 틀리게 전기량을 흘려보내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기존의 어떤 무게를 인간도 이렇게 들잖아요. 무게를 들면 그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자동 처리하면 좋을 텐데 그 물건에 그 어떤 물건에 어떤 동작이 있을 때 필요한 전기량을 계산해서 여기 10, 여기 40, 여기 하체, 여기 왼쪽에 50, 여기서 오른쪽에 10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프로그램 수치화 이렇게 숫자로 바꿔서 자동 프로그램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빨리 하게 되면 좋은데요. 자전거 탈 때 처음에는 어색하죠. 그런 익숙해지면 나중에 묘기 부리죠. 그것처럼 인간의 의식도 끊임없는 의식적인 노력이 무의식적인 자동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설계를 하죠. 휴머노이드 로봇과 앞으로 모든 산업기계 또는 전투 로봇, 전투 어떤 드론 모든 방산 기술은 이렇게 자동으로 전투하는 기술이 사용되는데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 해결 방식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 1번, 2번, 3번 해결의 방법을 정해놓고 다음에는 여러 가지 것을 복합해 좀 더 나은 해결법이다. 그러면 그게 이제 1번으로 가고 나머지는 밀려나겠죠. 그것을 복합해서 다시 어떻게 해보고 문제 해결을 버리는 게 아니야. 1번, 2번, 3번은 놔두고 또 최적으로 잘 되는 것을 1번으로 놔요. 그것을 1번, 2번과 결합하거나 1번, 3번과 결합 여러 가지를 복합 융합을 해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런 문제 해결에 있어서나 어떤 것을 대응하는 데서 이걸 자동 프로그램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이게 그때마다 매번 의식적인 노력을 할 필요 없이 무의식 속에서 자동으로 대응이 되는 거로 의사결정의 속도가 빨라지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모든 전투 어떤 드론이나 전투하는 방식, 자동 전투할 때 쓰이게 됩니다. 자율 전투할 때 스스로 기계가 학습을 하면서 보다 나은 문제 해결법을 찾거나 보다 승리의 방법을 발견해 전투에 사용합니다. 전투 모드를 5개, 10개로 만들어 갖고 드론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최적의 전투를 조종사 스스로 또는 컴퓨터가 자동 선택에 자동 전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하겠습니다. 드론에다가 드론에다가 이런 카메라, 이게 CCTV는 아닌데 카메라를 달거나 또는 거기다 열화상 카메라를 달아서 야간 모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을 탐지하기 위해서 전파를 쏴가지고 뭐 초음파가 됐든 뭐 종류가 뭐가 됐든 적외선이든 쏴서 경보 기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로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군부대에서도 이것을 부대 감시할 때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전파의 길이는 알아서 하십시오. 출력은. 그래서 그걸로 가지고 적을 탐지하는 기술을 사용한다. 그 전파가 뭘로 사용하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파행이 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서로 파행이 된 적외선 전파를 물에다 조사해서 회전 방식으로 전기분해법, 열분해법, 수소산소 추출한다고 그랬죠. 길이를 틀리게 조사하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서로 다른 파형의 것을 섞었으면 강한 열 에너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A사 레이더에도 쓰거나 이것을 군사용으로 쓸 수 있는데요. 비행체나 차량에 달아가지고 이것을 회전 방식으로 돌려가지고 태워버리는 기절시키는 구조로도 사용합니다. 서로 파행이 되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서로 파행이 되는 적외선 전파 또는 음파 또는 초음파 여러 가지 것을 결합해서 복잡한 이렇게 여러 가지 것을 결합하면 그것이 강하게 서로 모든 전파가 융합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사람 영화 조사를 할 때 눈, 그다음에 뇌도 익어버릴 수 있고 출력의 정도를 따라서 파워의 정도를 따라서 피부가 태워져서 죽게 됩니다. 기절까지도 시킬 수 있고요. 약하게 하면 서로 파행이 되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는 금속을 탐지하고 하나는 적외선 같은 거는 이렇게 열을 탐지하는 그래서 그렇게 그런 방식 드론에다가 어떤 이런 일반 카메라를 달거나 어떤 그 열화상 카메라를 같이 달아서 야간 모드로서 쓸 수도 있고 낮에는 그냥 카메라 보고 야간 열화상 카메라는 야간에 보고 그것도 전파를 쏴가지고 탐지하는 구조로도 가져가거나 그것을 디스플레이 장치에 표시할 수도 있어요. 또는 그 적외선 같은 거라든지 다른 어떤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도 열을 일으킬 수 있는데 전자레인지를 생각하세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로도 열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태워버려도 기절시켜도 되고 그런 무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드론 같은데 또는 이것을 탐지 구조, 열을 체어를 높여서 뚜렷하게 영상을 얻는 기술로도 사용합니다. 이런 드론 같은데 이런 건 아니지만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망원경 있는 모드 없는 모드에서 싼 버전으로도 싼 카메라로도 고화상 카메라를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사람도 망원경 있다가 보다가 안 보다 이 기술 쓴다는 거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카메라 구조에서 할 수 있다. 뭐 디지털 뭐죠? 예,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모든 것은 카메라나 디스플레이 장치 이런 것들은 전 세계로 수천 조번에 수백 조번의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2, 0.3cm 좌표와 수자 방식의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드는데요. 우주 지도도 만들고 바닷속 지도도 만들고 잠수함도 이걸로 움직여요. 잠수부도 그렇고 어군 지도 만들어서 물고기 자주출하는 걸 좌표와 수자 방식 표시하고 이동도 기록해 놓을 수 있습니다. 예상하기도 그 방향을 예측한다는 거죠. 전투 기술에 있어서도 사용하는데요. 드론이 이렇게 어떤 물체다.
자동차다 또는 비행차다 그런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을 프로테지를 따라서 이쪽은 80% 이쪽은 40% 해서 전부 다 쏴버리는 방식을 사용하거나 예측해서 쏩니다. 대검 방어망과 모든 자동 전투할 때 이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드론 같은 땅속 지도도 가능하고 사람의 몸체 열의 영상기기도 가로 세로 좌표 시야 방식으로 하거나 레이저 가공기 그다음에 시각 장치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시야 방식으로 합니다. 전기 영접기도 카메라를 달아서 좌표 시야 방식으로 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자동으로 딱 켜놓으면 도장 어떤 부분을 팔 것을 사진 넣어주면 파일을 넣어주면 그냥 알아서 자동 조각하듯이 그 해당되는 부분을 전기 영접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전기 영접기나 레이저 영접기, 시각 장치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레이저 영접기나 레이저 가공기 같은 것도 시각 장치도 빛이 나오는 사이즈를 대중소라고 합시다. 틀리게 해주고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넣어주세요. 10단계로도 가능해요. 그래서 몇 개를 묶어가지고 팀별로 쏘는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가로 세로 높이 좌표 시야만 깊이별로 10개 동일한 기술 결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전기 영접기도 이렇게 카메라를 달아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시야 방식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때 영접을 할 때 이렇게 동일하게 영접을 할 때 어떤 놈은 작은 놈으로, 어떤 놈은 중간 놈으로, 어떤 두께를 금속의 두께를 따라서 어떤 것은 큰 놈으로 이렇게 해서 번갈아 가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그보다 두꺼운 투박한 가공을 할 때는 큰 놈이 하고 섬세한 가공을 할 때는 작은 놈이 하는 이런 기술들을 쓴다는 거죠. 그렇게 레이더도 어떤 레이더 소자를 대중소로 만들어 가지고 전기를 강중량으로 10단계로도 넣어줄 수 있고요. 그래서 팀별로 묶어 씁니다. 그래서 최대한 집적을 하고 디지털 디스플레이 화소수다 그런 것도 대중소. 컴퓨터의 반도체의 어떤 그것도 반도체의 트랜지스타나 카페시타도 대중소로 들어가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사이즈를 틀리게 통신칩도 그렇죠. 같은 면적 대비해서 대중소로 들어가 최대한 집적해서 일꾼을 늘리는 방식을 사용하거나 D램 같은 것도 대중소로 들어가서 D램을 이렇게 숫자를 늘리고 가격도 맞춥니다. 그래서 일꾼을 늘려서 빨리 처리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소프트웨어적인 분할로 안에를 겉으로는 D램이래 통신칩이 하나지만 안에는 정보 처리 용량을 따라서 분신술 쓰듯이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해서 정보 처리한 능력을 분신 이렇게 20개짜리를 D램이 소프트웨어상으로 존재하거나 통신칩도 역시 이렇게 20개짜리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럼 CPU도 GPU도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적으로 대중소로 들어가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정보 용량을 따라 대중소로 들어가고 또는 어떻게 어떤 플래시 메모리에 있어서 플래시 메모리 플로팅 게이트도 대중소로 들어갑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개갖고 1년분 암호 설정을 해서 이렇게 작은 조각에 이렇게 어떤 소프트웨어상으로 여기 분할되어 있는 곳에 이것을 띄워주거나 또는 하드웨어 D램의 작은 구조 작은 놈들이 있을 수 있잖아 소짜리가 그럼 동시에 떼어져서 빨리 일꾼을 많이 늘려서 빨리 처리하거나 HDD, SSD도 여기서 대중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SSD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묶어서 하나의 SSD를 만들거나 HD도 이렇게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있을 수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각각 저장을 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작은 조각으로 나눠서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적여서 그것을 각각 저장하는 기술을 쓴다. 일단 이제 플래시 메모리를 HDD나 SSD에 따로 하나 결합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먼저 급한 저장은 이제 거기다가 하고 순차적으로 거기 있는 정보를 하드디스크나 SSD로 옮기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D램 같은데도 끊임없이 리프레시해야 되는 기술을 이렇게 전기 회선이 좀 나노 구조로 가다 보니까 얇아서 그런데 금속을 추가로 두텁게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시면 저기 있습니다. 거기다가 의류방수제나 유리석영 코팅, 사람 유리망 코팅기를 넣어서 제조하거나 다른 절연 구조로서 피복을 입혀주면 전기가 그 안에 가두어져서 이 약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저기 있습니다. 엔드플래시나 HBM에 열을 축적하지 않기 위해서 밑에다 절연 테이프 같은 비슷한 방식으로 또는 절연 테이프 아니더라도 절연 구조를 재료가 많으니까 절연을 해주면은 열이 전염이 안 되는 이런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피복이 있으니까 멀리 전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전송하거나 이것을 10개를 묶어놔도 열이 전염이 안 되는데요. 이 원리를 따른다는 거죠. 마더보드나 모든 기판 구조에도 저런 구조를 좀 해줍니다. 밑바닥에. 그래서 이렇게 전기가 옮지 않거나 미세 전력 흘러서 오닥정하지 않게 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고요. 그래서 낸드 플래시 HPM에도 절연을 해가지고 전기가 옮지 않아서 열이 축적이 되지 않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약간 살짝 비스듬히 배치해서 열이 빠져나가는 구조를 만들어주거나 그렇게 한다는 것도 그렇게 하시면 수직 관통균을 써가지고 그 안에다 전기선 통신선을 넣을 수 있는데 그 반도체 회사에서 SK 뭐 삼성이 무단으로 쓰시더라고요. 이거 제 기술인데 돈 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뭐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슈퍼컴퓨터를 회사에 있는 컴퓨터 100대를 연결해서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광선미선으로 연결하면 더 좋고 정보 처리 동영상 한 개다. 그럼 100개로 쪼개서 1년분 암호 설정해서 각각 저장을 하거나 연산 구조다. 그럼 100개 그 할당을 해서 작은 조각으로 쪼개서 연산하고 나중에 합산하는 구조를 조립만 한다는 거죠.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간단한 난이도이지만 너무 쉽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케이스는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마더보드다 또는 기판이다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저장 장치만 달아놓으면 전기만 공급해주면 100개가 간단히 형성될 수 있는데 되게 싸게 제작할 수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일감을 나눠주고 연산이라든지 뭐든지 그래서 다시 합산하는 구조를 가져준다는 거죠.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도 이렇게 동영상계를 100개로 쪼개서 일론문 암호 설정을 해서 거기다가 넣어주고 다시 DRAM에다 작은 조각으로 띄워주고 그것을 합산하는 구조는 이렇게 CPU에서 하겠습니다. CPU나 GPU 같은 데서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간단한 방식으로 만들 수 있다. 짐 켈러라는 분과 우리나라 모레라는 신생 어떤 스타트 업체가 이걸 하시던데 제 기술이에요. 네. 그 다음에 데스크탑에다 기판이 여러 개 있는 구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슈퍼컴퓨터처럼 고드론 하나처럼 안에 여러 개의 컴퓨터가 묶어서 일을 할 수 있겠죠. 뭐 그때는 기판이 대중소일 수도 있다. 저장 구조도 대중소 있다. 크기를 틀리게 해서 면적에 제한이 있다면 이 기술을 사용합니다. 미니 컴퓨터 같은 것도 이렇게 이만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 개 안에 묶어가지고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게 하거나 미니 컴퓨터를 서로 연결 구조를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연결 구조를 만들어서 그걸로도 슈퍼컴퓨터 만들 수 있죠. 크기는 작지만 원리는 제거 방식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컴퓨터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하나의 컴퓨터를 미니 컴퓨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를 놔서 각각 선을 연결해서 신호를 통합해주는 이게 합상 구조만 가져주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동일하다. 제 기술과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스타트, 그 다음에 워키토키 또는 와이파이 이런 데도 기판에 여러 개 들어가서 이렇게 여러 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모든 어떤 산업기기나 이런 데도 기판이 여러 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뭐 대중소로 들어가서 여러 대가 하나로 뭉치는 기술 구조를 쓸 수 있어요. TV도 그렇고요. 하나의 TV 유무선으로 접속해서 각각 틀린 채널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스마트폰에 여러 사람이 접속해서 각각 틀린 정보를 받아보거나 할 수 있습니다. 유무선으로 그러하고요. 각각 틀린 영화를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A라는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낼 때 똑같은 이메일도 보낼 수 있지만 틀린 이메일도 보낼 수 있듯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것을 시간 속도를 따라서 빠르게 동시에 보내주면 이렇게 스마트폰이 이렇게 약간 일종의 방송 송출 구조가 돼가지고 각 사람에게 틀린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틀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속도만 빨리 하면 된다는 거죠. 또는 그것을 시간대를 따라서 유튜브 동영상처럼 틀어주면 거기에다가 회사 갔어도 데스크탑에다 자동으로 틀어지게 하는 구조를 놔주거나 또 노트북 또는 스마트폰에다가 자동으로 틀어지게 하는 구조를 가지면 약간 인터넷망을 사용하셔야 되겠죠. 이동통신망도 할 수 있지만 돈이 많이 드니까 인터넷망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동영상을 시청하고 방송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송국을 파는 아이디어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데스크탑이나 이렇게 스마트폰, 워키토키, TV에다 앱으로 둔다고 이것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자기 이제 플랫폼이 많은데 이런 앱 방식의 방송국을 만들거나 구글 유튜브, 네이버 또는 카카오 또는 삼성 또는 이렇게 SKT 어떤 데서도 이걸 하셔서는 안 된다. 네, 쿠팡 같은데 그다음에 알리바바, 월마트, 아마존
또는 이렇게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뭐 이런데, 그다음에 뭐 어디 코스트코 어떤 데도 그렇고 11번가 이런 데도 그렇고 G마켓도 그렇고 네이버 쇼핑도 자기 드나드는 홈 플랫폼에 드나드는 모든 구조에 방송국을 줘가지고 블로그 홈페이지를 주고 방송국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그 방송을 스스로 육성해서 거기서 자기네들 물건을 팔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이버 뭐 그 마이크로소프트도 가능하고 이게 뭡니까 페이스북도 가능하고 다른 SNS도 다 가능해요. 아프리카 방송도 가능하고 저기 유튜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송을 사업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거기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물건을 팔든지 광고를 한다든지 뭐 채팅을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무단으로 남의 사업과 기술을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현재는 유튜브나 마이크로소프트 또는 페이스북, 애플 어떤 데도 이 채널을 뭐 블로그 홈페이지가 됐든 채널을 네이버가 됐든 상업하는 권리를 주셔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제 아이디어다라는 간단한 방식으로 자기네들이 돈을 투입해서 혈안이 되어서 키울 거니까. 케이블 TV, 위성 TV, IPTV 같은 것도 스마트폰이나 또는 데스크탑, 또 노트북, 어떤 태블릿 PC 앱 방식으로 진출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인터넷 장비 설치 없이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위성 TV 같은 것도 가능한데요. 그래서 그 위성 TV를 보통 위성 안테나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신호를 받아서 인터넷 제공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유튜브 어떤 데서도 유튜브 깔린 게 유튜브 동영상인데 그럼 시간대를 딱 틀어주면 그게 방송이라는 거죠. 20개, 40개 틀어주면 그걸 100개 채널도 만들 수 있어요. 뭐 홈쇼핑도 할 수 있고 별거별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방송국 채널을 팔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케이블 TV, 위성 TV, IPTV 같은 경우는 케이블 TV를 아까 종합 폴더처럼 만들자 그랬죠. 그래서 동영상을 유튜브 동영상처럼 해서 이렇게 채널을 100개 뭐 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유무료 나누고 뭐 내가 이런 CCTV나 이런 기술 구조에서도 유튜브 동영상처럼 화면을 볼 수 있다. 많은 모니터도 필요 없고 감시원도 필요 없다. 최소한의 인원으로 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유튜브 50개든 100개든 유튜브 동영상을 컴퓨터에 통합을 시키면 된다. 앞으로 드론이 10만 개 이렇게 전투 드론이 있을 때도 병사들이 각종 스마트폰을 이렇게 무선 송수신 장치를 갖고 다니면 전장을 비춰줄 텐데 이거 컴퓨터로 받아갖고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망으로 해서 오개토끼망으로 해서 이거를 화면에 컴퓨터에 통합하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런 CCTV나 이런 모든 카메라 구조는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수저 방식으로 본다 그랬죠. 입체냐 아니냐 이렇게 본다고 그랬습니다. 드론 같은 데도 탑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 차량의 일련 번호를 해서 추적하거나 고정적으로 있는 표적, 움직이는 표적을 구분해서 찍어주면 5개 쫓아다니면서 다 살상해요. 뮤비 같은 거 찍을 때도 이렇게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뮤비를 자동 촬영하거나 이런 농약도 5군데 좀 다시 배달하고 돌아오고 건물 같은 데도 카메라 촬영을 해서 가로 세로 높이를 지가 스스로 좌표와 수자를 짜서 짭니다. 카메라 인식으로. 그래서 2군데 찍으면 거기만 청소하고 딱 내려옵니다. 또는 소방과 이게 어떤 그 청소도 가능한데 MBC 뉴스 투데이 어떤 업종 모델을 쓰시더라고요. 저희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도 노동부 경찰 서울시 인천시 국악이 아닌 수십 개 광고를 내셨는데요.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미대사관과 왜 그러셨어요? 네, 그 다음부터 기술이 쏟아지고 있어요. YTN에 이게 방송에도 그렇고 문제가 크다고. 지적재산권은 민영사를 갖고 있는데 외국의 기술을 팔았을 때가 문제입니다. 오산시 통합센터나 서울시나 어떤 112나 어떤 경찰에서도 어떤 데서도 지자체에서도 하셔서는 안 된다.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해서 화면을 통합시키면 뭐 그게 범죄 구조라고 인식되는 것을 이렇게 딱 그렇게 경보를 울려주고 따로 24시간 볼 필요 없이 따로 저장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DVR 방식도 지금 따로 저장하는 기술은 없는데요. 사람이 출연한 것을 따로 모아서 저장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보면 되잖아요. 24시간 볼 필요 없이 범죄라고 인식된 장면 바로 어떻게 저장하고 사람이 경보를 울려줘요. 그러면 그때 그것만 대응하면 되니까 일일이 사람이 지켜볼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 같은 것도 입체냐 아니냐를 따라서 모든 것을 카메라는 인식을 하고요. 뭐 차량에 다를 수도 있고 로봇에 다를 수도 있고 드론에 다를 수도 있고 방산무기는 다 달아요. 이런 CCTV 같은 것도 되고 진공청소기 같은 것들 이렇게 원형 진공청소기 카메라 따라서 방안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하방 지가 스스로 짜고요. 그래서 그것을 두 군데 설정을 해놓으면 이렇게 두 군데만 청소하고 딱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른 장난감처럼 RC카 방식으로 이렇게 진공청소기 만든 전 세계 대박 난다 그랬죠.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대단히 이게 중요한 그 기술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큰 돈이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그 다음에 이거를 호텔 서비스 로봇이다. 그럼 5군데 배달하고 돌아옵니다. 찍어주면 뭐 자율주행 차량이다. 그러면 10군데 배달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모든 카메라 기술은 휴머노 로봇도 그렇고 방산 기술에도 들어가요. 전쟁 기술에도 드론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자율주행 그 전투를 한다는 거죠. 자율주행 차량 자율 전투를 한다는 거죠. 자동 전투. 그래서 입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모든 사물을 분별하고 사람도 각각 눈, 코, 입 우리가 사람이 하듯이 체격 이런 것도 해서 입체를 따라서 각각 구별하는 방식을 사용하거나 물류센터, 편의점 마트에서도 물건을 각각 구별합니다. 그래서 가격까지 산정을 해주고요. 엉뚱한 데 가져가면 경보, 계산대로 가져가면 그 물건 인식해서 계산까지 해줍니다. 지원에게 통보, 문자로 통보해주고요. 계산원 시각까지도 표시하거나 지폐 계수기 방식으로 10만원, 5만원, 2만원 이렇게 딱 해가지고 화면에 표시해주고 문자로 전송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폐 계수기를 열 때 얼굴 인식이나 목소리 인식 열려라 참게 비밀번호 방식을 같이 공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열쇠도 할 수 있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고를 열 때나 스마트폰 또는 또 데스크탑, 자동차, 드론 조정할 때도 얼굴 인식이 얼굴이 보안이 된다는 또는 거기다 동작 인식 이렇게 동작 인식 또는 거기다 열려라 참게 음성 인식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저희 그 현관문 디지털 키나 뭐 현관문 비디오 현관문 비디오폰 회사에 출입할 때도 이 기술을 사용하곤 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부분적으로 스마트폰의 어떤 설정 구조나 스마트폰을 변경을 시킬 수 있는 아니면 스마트폰에 있어서 어떤 카메라, 갤러리 기능, 전화 통화 기록 이렇게 전화 거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데다가도 이렇게 동일하게 이런 보안을 설정해 놓을 수 있어요. 자신의 얼굴이 있어야만 작동이 돼요. 외부에서 작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데스크탑에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럼요. 데스크탑 하드디스크에 어린이 아동 넣어주면 나는 죽는 거잖아요. 나보지도 않는데 이런 불법적인 것을 넣어주면 이것을 방지하는 이런 장치를 보안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드디스크 마음대로 업로드 다운로드 못하게 하거나 설정을 못하게 설정 부분에 못 들어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명령이 허가 없이는 안 되도록 그런 기술을 쓸 수 있어요. 거기다가도 역시 얼굴 인식이나 동작 인식, 열려라 참게, 비밀번호 방식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복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컴퓨터 인터넷에 오고 가는 모든 파일에 이렇게 암호를 넣어주거나 파일을 넣어서 해킹을 방지하는 기술을 쓰는데 정부24를 들어가서 그걸 쓰시더라고요. 그거 제 기술이에요. 이메일에다가도 비밀번호 암호 설정을 해서 아는 사람만 열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메일을 넣을 때 카메라가 나를 인식해서 얼굴이 보안이 되거나 음성이 보안이 되거나 동작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 아니면 파일을 열어볼 수 없던 인터넷에서 오고가는 파일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24에서 비밀번호 전화가 파일을 여는데 진짜 너무 어이없는데요. 무단으로 제 기술을 쓰고 국정원 아이도 제 페이스북에 광고를 내시는데 YTN에 저기 뒤져보면 그냥 한 70개도 넘게 나올 것 같은데요. 지적재산권은 민영사를 갖고 있는데 외국에 팔았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산시 통합센터나 이런 데도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해서 컴퓨터로 통합시키면 그렇죠. 많은 모니터가 필요 없는 방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모니터로도 감시할 수 이것을 전 세계 300 몇십억 달러 시장입니다. 큰 기술인데 오산시 통합센터나 서울시나 지자체 112나 경찰에서는 어디에서도 쓰셔서는 안 된다. 정부에서도 쓰셔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큰 기술입니다.